70억 복권에 눈이 멀어 남편을 버린 아내의 처절한 최후. 제 한 장 낡은 아파트에 가난하지만 소박했던 행복.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올해로 45. 누군가는 인생의 황금기라 말하겠지만 제게 지난 15년은 중소기업 과장이라는 직함 아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에 목숨을 건 고단한 행군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복도식 아파트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의 삶은 결혼 초부터 대출과 생활비로 얽매인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우리는 공동 명의로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마련한 그 24평 집이 우리 전 재산이었죠. 그 집은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겨울이면 추위가 뼈를 파고들고 여름이면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복도식이라 이웃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오고 밤에 누군가의 TV 소리가 새벽까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나름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 이수진이 여보, 일어났어? 하며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돌아오면 그녀가 문 앞에서 웃으며 맞아주는 그 순간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수진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세후 45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공과금을 내고 대출 이자를 갚고 식비를 아껴가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녀가 오늘도 화이팅 하며 도시락을 챙겨주는 그 손길이 제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도시락 속에 들어있는 김치와 계란말이가 그녀의 정성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그녀가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하며 웃으며 맞아주곤 했지요. 여보, 이번 달엔 지출이 좀 많았네. 다음 달엔 조금 더 아껴야겠어. 아내의 그 조심스러운 잔소리가 그땐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주말이면 동네 공원에 앉아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은퇴하면 시골로 가서 작은 한옥 짓고 살아보자. 그래, 텃밭 가꾸고 닭도 키워보자. 그런 소소한 대화가 우리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때때로 지출이 초과되면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고 다음 달에 만회하자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담배 한 갑, 술 한 잔 아껴가며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동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저나 아내 수진이의 유일한 사치는 가끔가다 5,000원짜리 로또 한 장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당첨되면 해외여행 가자 하며 수진이와 함께 번호를 확인하는 그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복권은 우리 부부의 작은 희망이자 지친 일상에 주는 작은 재미였지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머니에 있던 부부 공동명의 체크카드로 복권 한 장을 긁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무심히 올려두었던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그 복권을 보며 이번에도 꽝이겠지? 하며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에 순간 스친 이상한 빛을 나는 놓쳤습니다. 그 빛이 욕심의 시작이었을 텐데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2장 당첨금 70억 그리고 시작된 아내의 비밀. 며칠 뒤부터 수진이의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엔 제가 퇴근하면 반찬 투정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며 외출이 잦아졌고 제 눈을 피하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새로 시작한 취미가 생겼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물으면 그녀는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이야 하며 대충 얼버무리곤 했지요. 그녀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가 황급히 화면을 가리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나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자기가 산 복권이 70억 원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저에게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녀는 당첨 확인 후 혼자 은행에 가서 새로운 단독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산 거니까. 그녀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그녀는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저 몰래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오로지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단독 통장이었죠. 그리고는 당첨금 전액을 그 비밀 계좌로 수령받았습니다. 70억이라는 거액이 제 아내의 통장에 꽂히는 순간 10년의 혼인 생활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제가 아닌 친정 부모와 그녀의 상간남 김철수였습니다. 김철수는 수진이의 옛 동창으로 결혼 후에도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엄마, 나 대박 났어. 이제 그 구질구질한 박서방 밑에서 고생 안 해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친정 부모는 우리 딸, 이제 부자 됐네. 그 남자 버리고 새 출발해. 하며 부추겼습니다. 김철수는 수진아, 이제 나랑 같이 살자. 그 돈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이는 당첨금을 수령하자마자 광기 어린 씀씀이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비밀 계좌의 돈으로 상간남 김철수에게는 1억 원이 넘는 독일제 스포츠카를, 친정 부모에게는 최고급 세단 2대를 현금으로 결제해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제 피땀 섞인 월급으로 꾸려온 가정의 근간을 비웃으며 복권 당첨금으로 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비밀리에 저를 내쫓을 작전을 모의했습니다. 수진이는 상간남과 호텔을 전전하며 민수가 알기 전에 이혼해야 해라고 계획을 세웠고, 친정 부모는 우리 딸 돈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 하며 그녀를 부추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진이는 집에서 제게 평소처럼 웃으며 대했지만 밤에 몰래 철수와 통화하며 민수 그 자식 아직 아무것도 몰라. 곧 쫓아낼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비밀 통화 내역이 나중에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그녀도 몰랐겠지요. 그녀의 소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옷, 화장품으로 수억을 쓰며 이제 내 인생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세장 생일 전날의 배신, 그리고 문 밖으로 던져진 인생결전의 날은 제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집 거실에는 뜻밖에도 장인, 장모, 그리고 웬 낯선 젊은 남자가 수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자네, 왔는가? 안 깨나? 장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오만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민수 씨, 아니 박민수 씨,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나가줘. 이 집 명의도 다 내 앞으로 돌려놨고 도어록 번호도 바꿨어. 당신 짐은 이미 저기 현관 앞에 내놨으니까 바로 들고 나가. 기가 막혔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젊은 놈 김철수가 비웃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수진 씨가 이제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랑은 급이 안 맞는다잖아. 좋게 말할 때 나가시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조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모 역시 거들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내주는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70억? 그건 우리 수진이 운이지. 자네랑 무슨 상관이야? 장인이, 자네, 복권 당첨은 수진이의 행운이야. 법적으로도 내 딸 거지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롱과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야, 미안하지만 이제 끝이야 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배신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진이가 산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돈이 수진이의 개인 통장에 들어갔으니 오롯이 그녀의 단독 소유라고 굳게 믿으며 합세하여 저를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10년을 가족으로 믿고 살았던 이들이 상간남과 한패가 되어 저를 내팽개치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에 쌓인 제 짐을 보며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왜 이러는 거야? 우리 10년이 이게 다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나가 라고 소리치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내 인생도 그렇게 닫힌 듯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가슴에 한기가 더 컸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 집에서 쫓겨났어라고 말할 때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내 현실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 내장 피눈물 나는 반격, 변호사들과의 전략 회의 고시원의 짐을 풀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복권은 수진이가 샀지만 우리의 공동계좌 카드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허락도 없이 단독 계좌로 수령하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게다가 불륜까지요. 상간남한테 차까지 사줬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박민수 씨, 대한민국 법원에서 복권 당첨금은 기본적으로 행운에 의한 것이지만 혼인 기간이 10년에 달하고 구입 자금이 부부 공동의 수입 월급에서 나갔다면 명백한 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아내가 수령한 통장이 별도라 해도 그것은 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공동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아내가 이혼 전 상간남에게 고가의 차량을 선물하고 현금을 인출한 것은 재산 은닉 및 일방적 소진에 해당하여 재산 분할 시 아내분께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또한 불륜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수 있어요. 집에서 내쫓긴 것도 점유권 침해로 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즉시 가압류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내의 비밀 통장을 동결시키고 그녀가 상간남과 친정에 보낸 외제차들의 구입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사립 탐정의 도움으로 불륜 증거를 모았습니다. 호텔 체크인 기록, 메시지, 내역 사랑해, 이제 민수 버리고, 같이 살아, 여행 사진 등 그 증거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결의가 섰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 역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반격했습니다. 박민수가 평소 의처증이 심했고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아 혼인이 파탄났으므로 복권 당첨금은 오롯이 아내의 위로금이다라는 뻔뻔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당첨금은 개인 행운이라고 우겼지만 우리의 증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나는 밤을 새우며 증거를 모았고 이게 정의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5장 법정 공방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논리보다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10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고생했으며 복권은 그녀의 유일한 행운입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파탄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쪽 변호사는 숫자와 증거로 승부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복권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원고 박민수의 급여,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입니다.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이 전무했으며 당첨금을 수령하자마자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 상간남에게 억대 차량을 증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입니까?
또한 피고가 상간남 김철수와 호텔에 드나든 CCTV와 카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불륜 행위는 이혼의 주요 사유입니다. 친정 부모에게 선물한 차량도 공동 재산 소진입니다. 수진이는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돈 내 거야. 내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번호 알려준 거라고. 민수가 뭐 한 게 있어? 그냥 월급쟁이잖아. 그녀의 눈빛은 광기가 어려 보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진정시켜야 했지만 그녀는 민수가 나 고생시켰어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상간남 김철수도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는 수진 씨와는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우리의 증거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건 그냥 상담이었어요. 라는 그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법정은 더 이상 그녀의 억지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진이의 친정 부모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들은 우리 딸 돈으로 산 거야 라고 우겼지만 판사는 법은 행운이 아닌 재산 형성을 봅니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 일침이 법정을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제6장 준엄한 판결 그리고 무너지는 신기루 판결의 날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명품을 입고 왔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이수진은 복권 당첨금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은닉하려 했으며 이혼 소송 중에도 상간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신의 측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또한 상간남 김철수와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은 남편 70, 아내 30으로 정한다. 이때 아내가 이미 임의로 소진한 6억 원은 아내의 몫에서 공제한다. 추가로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상간남 김철수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집 점유권 침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즉시 반환 명령을 내린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법정을 메웠습니다. 70억 중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약 48억 원. 거기서 70%가 저의 몫이 되었고 그녀가 이미 펑펑 써버린 6억 원이 그녀의 몫에서 빠지자 수진이의 통장에는 그녀가 기대했던 황후의 삶을 지탱할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위자료까지 더해지니 그녀의 몫은 10억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돈인데 하며 울부짖었지만 판사는 공동재산입니다라고 냉정히 말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7장 인과응보. 모두가 떠난 자리 판결 이후 수진이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우선 상간남 김철수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수진이에게서 나올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수진이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돈 보고 만난 거 몰랐어? 늙은 여자가 돈까지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 나는 독서를 내뱉으며 잠적했습니다. 그는 새 여자를 찾아 떠났고 수진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상간남 소송 판결문이 그의 직장에 송달되며 사내 불륜남으로 낙인 찍혀 파면되었고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산산조각 났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안에 있는 몸으로 불륜, 저지른 놈이라는 소문이 퍼져 사회적으로 매장됐습니다. 그는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과거가 따라다녀 승진은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수진이가 선물했던 외제차들은 제가 신청한 압류 절차에 따라 강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사위 돈으로 산 차를 타고 동네를 누비다가 하루아침에 차를 뺏기고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딸 돈으로 산 거야 라고 항변했지만 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자
불륜 가담자라는 낙인이 찍혀 친정 동네에서 왕따 신세가 됐습니다. 결국 살던 곳에서 쫓겨나듯 야반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에 기대려 했지만 그들도 너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 내 돈 다 날린 주제에 하며 긍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노후 자금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진이는 이혼 후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내려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70억의 주인이었다는 과거의 영광은 이제 그녀를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직장에서도 복권 아내로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위자료와 소진액 공제 후 8억 원 정도만 남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쇼핑 중독이 재발해 그마저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과거를 후회하며 울고 민수야, 미안해라고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 8장 돈이 남긴 교훈. 다시 시작하는 삶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넓은 집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당첨금, 몫으로 새 사업을 시작해 안정된 삶을 되찾았습니다. 직원들을 채용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70억이라는 숫자가 우리 부부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낡은 아파트에서 찌개 하나를 두고 웃으며 내일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그 소박한 행복이 지금은 그리워집니다. 나는 재혼하지 않고 조용히 살며 과거를 돌아봅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수진이에게 70억은 축복이 아니라 그녀 안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이 던진 덫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소중한 사람을 버린 자의 끝은 언제나 처절합니다. 그녀는 지금 지방의 어느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버틴다고 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삶을 꿈꾸며 울고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공동의 노력이고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인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이 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디 욕심에 눈이 멀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삶을 사시길 빕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